전략인가 QCI가? 하나 더 사세요,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 더 사세요,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건지. 짠. 네, 쿠팡에서 하는 직접 직구하는 제품인 로켓 직구를 통해서 제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바로 QCI H3 헤드폰입니다. 짜자잔, 요번엔 무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QCI 헤드폰이죠. 짠짜잔짠짠. 최근에 1년 만에 구매해놓고 리뷰했었던 이 QCI H2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막 음질이 엄청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다, 이게 15,000원, 18,000원 정도 구매한 제품인데 와 이거 되게 가볍고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그레이드가 된, 이게 H4까지 나왔는데 H3가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있다고 해서 한번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H2가 저는 음질이 괜찮았는데 사실 대부분 되게 악평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귀가 워낙 막귀라서 그럴 수 있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쿠팡 직구를 통해서 약 27,6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8월 18일 날 주문해서 8월 31일 날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었고, 당시에는 예약 판매, 예약 구매 이렇게 떠서 이게 지금 아직 출시를 안 한 제품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명목상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매도 한 일주일 걸리는 거 봐서는 그냥 예약 구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요 특징들을 보면은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이브리드 피드 ANC라고 되어 있고, 마이크 VDC-NN 통화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 웨이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쨌든 좋은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하는데, 한 3만원 정도 되는 헤드폰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요한 밤을 선사하는 43dB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데, 사실 43dB이 엄청 조용한 건 아니거든요. 한 30dB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43dB 정도면 사실 일반 소음 정도라서 엄청 조용한 건 아니라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안 크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여러 개 있다고 하고 마이크 녹음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도 가능하고 사운드 자체도 좋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중 연결, 동시에 기기 2대와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걸 다중 연결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H2 때도, H3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 사용 시간을 좀 줄은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키면 35시간을 쓸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급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착용감도 좀 볼 수 있고, 얘는 또 유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H2와는 스펙적으로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고, 박스가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생겼죠. 자, 열어보면 이게 접혀 있어요. 나름 그래도. H2는 어떻게 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LR.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쓰다 보면은 다 까질 것 같죠? 이게 뭐라고 하는지 우레탄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좀 쓰다 보면 땀 차고 그러면은 좀 까질 것 같고, 내부를 만져보니까 여기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있네요. 왜 그러지? 네, 구조상으로 평평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무광 블랙 색상이고, 디자인은 전 H2 때도 그랬는데 상당히 깔끔하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솜들은 이것도 우레탄? 이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우레탄 합성 수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인조가죽이죠. 인조가죽. 이건 땀 차면 금방 갈라져가지고 이게 호환 제품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케이스가 아니고 박싱이 되어 있고, 케이블은 얘는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 USB A to C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얘는 유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옥스, 이게 정식 명칭이 옥스인지 모르겠습니다. 2.5파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선 연결을 위한 케이블이 들어있고, 옛날엔 이게 3극이냐 2극이냐 이런 차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2극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3극이 있어야 마이크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크는 유선을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보면 이렇게 되고, 무게는 확실히 H2보다는 좀 많이 묵직한 느낌입니다. 이 H2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었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H2와 H3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묵직하고 가볍고,
여기는 이런 얘는 이 주름 소재로 되어 있었고 얘는 주름이 없는데 이게 좀 디자인이 이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류 헤드폰 썼을 때 꼭 갈라졌거든요. 쓰다 보면은 내구성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버튼 쪽 보면 얘는 아예 별도로 이렇게 전원 버튼이 따로 빠져져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옥스 부분이 있고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 노이즈 캔슬링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위해서 외부 마이크 수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피커 같이 생긴 마이크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거 말고는 마이크 구멍이 안 보여서 여기 있는 이 두 개? 요거 맞겠죠? 요거랑 요건가? 요것만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충분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써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무게를 한번 재보면 이게 상당히 이 H2 같은 가볍기 때문에 착용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얘가 한 213g 정도 됐다면 H3 같은 경우는 묵직합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263g. 이것도 가볍긴 하네요. 그래서 뭐 400g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 에어팟 맥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다 정도 볼 것 같아요.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는 H2보다는 좀 더 덜 장난감 같습니다. 얘는 사실 너무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 장난감 같았거든요. 얘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네, 뭐 그래도 사실 가격 생각하면 2만원대 구매했으니까 장난감에 가까운 가격이다. 저가형 헤드폰 가격인데 저한테는 꽤 놀라움을 줬었던 H2이기 때문에 H3는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빼면 여기가 전원 버튼이겠죠? 아마도. 네, 띠링 소리 나죠? 띠링 소리 나고, 블루투스 모드가 활성화됐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대두기 때문에 사이즈를 최대한 키워주고, 자, QCI 앱을 켜서 자 이렇게 뭔가 뜨는 것 같죠? 디바이스 연결하네. 맞네. 바로 안 되는데? 추가. 디바이스를 검색 중입니다. 블루투스로 가서 보니까 H3가 떠서 한번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QCI 앱으로 가면 안 뜨네. 여기는 안 뜹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QCI 앱이 업데이트가 있길래 한번 해봅니다. 평점이 2.2라니 상당히 악평이 좀 높은 앱인 것 같아요. 자, 최신 앱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왔고, 수동으로 디바이스 추가를 해도 안 뜹니다. 이게 추가했는데, 자, 여기서 전부 제품으로 가서 아직 H3가 이 QCI 아이폰용 앱에는 지금 등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상세 설정은 좀 하기 어렵다. 이 신제품이 맞군요. 그러면 일단 그 블루투스만 연결된 상태에서 음악 감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LR.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들었던 이 H2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베이스가 좀 튜닝되어 있는 느낌? 제가 이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퀄라이저를 전혀 손은 안 댔는데 저와 같은 막기가 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H2를 리뷰하고 뭐 커뮤니티에 저는 괜찮다 글을 썼다가 융당 폭격에 가깝게 어떻게 그게 좋을 수 있죠? 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은 전혀 못하겠어요. 제 얘기, 저와 같은 일반인 아저씨, 음악 감상을 즐기지 않는 그냥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가 좋은데 하는 정도 수준의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2만원대잖아요. 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은 들어요. 좀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동안 노래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잠깐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아주 꽤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처럼 이 소재 자체가 귀에 땀이 좀 잘 차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노이즈 캔슬링, 여기 보면 버튼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한번 켜보기 위해서 한번 주변 소음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블루투스를 꺼주고 카페 소음. 자, 이 카페 소음을 켜놓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상한데요? 네. 와, 이거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장난감 같습니다. 일단 써보시면 알겠지만 패스스루는 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패스스루 하면 우리 주변 음을 증폭시켜주는 기능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차이가 느껴지는데, 처음에 ANC가 켜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눈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꺼진지 잘 몰랐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 소음이 너무 커서 그런가? 좀 빵 터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번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소리를 에어팟 맥스로 들으면 뭐 비슷하면 괜찮은 거고 안 비슷하면 이상한 거겠죠? 아, 이 소리 자체가 좀 크긴 크네요. 이 에어팟 맥스도 노이즈 캔슬링이 100%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어팟 맥스에서 100% 되는 정도까지 소리를 줄여보고 그 다음 비교를 해볼게요. 한 요 정도로 들으면은 이게 100%까지는 아니고 노이즈 캔슬링이 인해서 소음이 거의 한 90% 정도 이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가 켰다가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어팟 맥스를 한번 들어봤으니 다시 요걸로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긴 되네요. 안 되진 않네요. 근데 이 버튼을 지금 누르는 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좀 헷갈리네요. 여기 있잖아요, 버튼이. 근데 이게 보통 이쪽 뒷부분을 누르다 보니까 이 버튼을 찾는 게 좀 헤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얘가 확실히 차이를 알겠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헤드폰 같은 걸 쓰면 여기 귀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대류에 의해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웅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확실하게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ANC 오프를 했을 때 전체적인 소리의 앰플리튜드 크기 자체는 별로 줄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뭐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얘는 차이가 안 나고, 왜냐면 얘가 에어팟 맥스와 같은 구조에 비해서 여기 좀 귀에 들어가는 이 꽉 붙는 압이 좀 센 편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뭐 해주는 느낌? 그래서 일정 패턴의 소리를 확실히 삭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는 잘 못 느껴지는 게 있어서 얘는 그냥 패시브 액티브가 아니고 그냥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좀 괜찮게 만들어졌고, 액티브 타입 자체는 효과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 써보시면은 좀 웃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물론 이제 방에서 그냥 아직은 그냥 일반 소음을, 카페 소음을 사운드로 틀어놓고 테스트해서 밖에 나가서 실제 들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온, 오프한 게 차이가 안 느껴져서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더워서 지금 선풍기 틀어놨거든요. 그 소음 정도는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되느냐에서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되는 건 맞으나 효과가 좀 약한 것 같다. 물론 이건 테스트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 귀가 좀 잘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가격을 생각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마이크 자체, 물리적으로 외부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이크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안에 들어있는 칩셋이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비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QCI H3 헤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뭐 다양한 기술이 들어있다고 해서 녹음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운드가 어떻게 들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튜닝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H2나 아니면 최근에 리뷰했었던 QCI T27이나 뭐 그런 제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이크 녹음은 상당히 클리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주변 소음을 좀 없어지는지 한번 주변 소음을 좀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QCI H3 헤드폰을 카페 소음과 같이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때를 한번 가정하고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있고 일반 녹음 자체가 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최근에 리뷰했었던 뭐 ENC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 QCI T27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은 것 같고, H2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T27을 최근에 테스트했을 때 이런 방에서 소음을 틀어놓고 했을 때와 실제 카페에서 시끄러웠을 때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 테스트 환경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은 H3를 끼고 카페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은 얼마나 많이 줄여질지 궁금한데, 카페에서는 그렇게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QCI의 새로 나온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가성비,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H3의 간단한 리뷰였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헤드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음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저희 막기 기준으로 괜찮다는 거지, 실제로 뭐 음악 감상을 용도로 하는 뭐 고가 헤드폰이나 그런 거에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처럼 사실 음악 감상에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재미로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사실 능력치 자체로는 되게 차고 넘치는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다른 분들이 후기를 찾아보니 좀 잘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평이 좀 많은데, H3 자체도 신제품으로 나오긴 했지만 워낙 저렴한 가격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추천해 주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부담이 안 돼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음악 감상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제품이고, 또한 내구성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평을 읽다 보니까 H3가 지금 나와서 좀 다른 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가격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천 제품이라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제품이다, 그냥 만족은 한다라는 생각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귀에 닿는 압력도 좀 많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그 소재 자체가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땀이 분명히 좀 더 잘 찹니다. 이런 인조거적 소재 자체가 내구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여기가 이렇게 빠지죠? 빼보면 이게 안 빠지는데? 이거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얘는? 이게 왜 원래 안 빠지게 만든 건가? 이게 워낙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소모품 부분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새로 사라고 하는 건가? 워낙 싸서? 이것도 신선한데. 전략인가, QCI가? 하나 더 사세요,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 더 사세요,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건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교체를 좀 못하다 보니 생각 못했는데, 잠시만요. 이 시중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에어팟 맥스에 쓰고 있는데, 가끔 에어팟 맥스를 쓰고 운동을 갔을 때 귀에 땀 차는 게 싫고, 그 다음에 에어팟 맥스 같은 거 소모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거. 땀 흡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촉감이 좀 만져보면 이게 팬티 같거든요. 팬티. 네, 속옷에 쓰이는 약간 그런 재질이 돼 있어갖고 귀에 닿는 느낌이 좋습니다. 뭐 음질이 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거 한번 리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 미미마모라는 브랜드죠. 미미마모 헤드폰 커버,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QCI 제품은 쓸 때 이 헤드폰 교체, 이 손 부분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미미마모 헤드폰 커버 같은 거,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헤드폰 커버를 쓰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렇게 하는 게 버튼이 또 안 눌리네. 네, 버튼이 안 눌린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오래 쓰려면은 이런 걸 써줘야 촉감도 좋아지고 땀도 덜 차고 이 귀에 닿는 부분 자체를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을 또 구매를 해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